부ongiorno. 벌써 3일차라니 흘러가는 시간이 벌써부터 아깝네요. 오늘은 밀라노 서쪽의 피에몬테주에 위치한 토리노라는 도시에 갈 건데요. 어제 갔던 바레나와 벨라지오는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오늘 가는 토리노가 진짜 근교 도시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젯밤에 비 살벌하게 오던데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예보 보니까 토리노도 좋더라고요. 7시 반에 토리노로 가는 이탈로는 저 끝에 있네요. 저는 7번 객차에 1번 자리네요. 이 종이 티켓을 보고 할아버지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검표할 때처럼 필요한 경우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종이 티켓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달 전쯤에 9유로 주고 예매한 티켓인데 지금 예매하려면 34유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티켓들은 어쩔 수 없이 미리 예매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고속열차이고 장거리 노선일수록 편차가 더 크니까 되도록이면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토리노 포르타 누오바역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한 20분 정도 기차가 기어가느라고 좀 늦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2분 정도밖에 안 늦었네요.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8시 반부터 관광을 시작합니다. 어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야외 일정은 무조건 오전에, 오후부터는 다니기 힘들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전체적으로 7월 9일부터는 18일? 9일부터는 엄청 더워지더라고요. 36도, 37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선글라스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 이탈리아에서 진짜 보기 힘든 건데 북부 밀라노 쪽에만 거의 있는 걸로 알아요. 로마에도 하나 있고 이 나라 사람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토리노는 이탈리아 안에서 경제 규모로는 로마랑 밀라노에 이어서 3등인데 그에 비해 관광 진수로서는 상당히 마이너하거든요. 아마 한국에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물론 동양인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토리노 기차역 밀라노 중앙역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예쁘게 생겼네요. 나 여긴 마음에 드는데 뭔가 밀라노보다 건물들이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제가 지내는 곳이 밀라노 중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그런가요? 그렇다기에는 어제 두오모 갔을 때도 주변 건물들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토리노는 딱 유럽하면 떠오르는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배고파.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아침은 아무거나 사서 기차에서 먹었더니 조금 아쉬워서 오늘은 카페에서 먹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보통 에스프레소 시키면 입가심 많은 물을 같이 주고요. 이탈리아어로는 아쿠아라고 하죠. 그리고 브라우니. 맛있겠다.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느낌 카메라에 전달되려나? 겁나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에서 4유로, 약 5,500원 정도 하네요. 에너지 충전하고 본격적으로 관광 다닐게요. 이야, 이곳은 피아자 산카를로 광장입니다. 건물들 멋있다잉. 뒤에 성당 있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좀 더 오래돼 보이는 성당이 산카를로 보로메오 성당이네요. 산카를로 보로메오가 누구냐면 예전에 밀라노 대주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밀라노에서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그분이 프랑스 샹베리에 있는 예수가 입었다는 성스러운 수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샹베리까지 걸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토리노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죠. 엠마누엘레 필베르토라는 사람이 대주교인 보르네오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마침 이 토리노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샹베리에서 잽싸게 수의를 들고 와가지고 토리노에서 그 대주교한테 보여줬다 그러네요. 그래서 밀라노 대주교면은 파워가 굉장하겠죠. 그 산카를로 보르네오가 요 보답으로 토리노 항구판에 성당 하나 지어주고 토리노 사람들은 또 그걸 기념해서 이 광장 이름을 산카를로 광장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코모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이 컨셉이었다면 오늘은 역사 컨셉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짧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토리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엠마누엘레 필리베르토입니다. 칼을 뽑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토리노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상징으로 칼을 집어넣고 있는 지금 모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리베르토 청동상 산카롤로 광장 중심지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저 뒤쪽에 양쪽으로는 성당, 저 가운데 제일 뒤에 아까 처음 출발했던 포르타 누오바 기차역입니다. 굉장히 널찍한데 한적하네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밀라노 두오모 앞에 있는 광장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거기는 막 클럽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유일한 단점은 지금 9시인데 벌써부터 덥다는 점. 어제는 그래도 11시쯤부터 덥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도시니까 이런 회랑이나 그늘로 잘 피해서 다니겠습니다. 그늘로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명품거리인 것 같은데 건물이 너무 예쁘다. 지금 파리는 뭐 시위해서 매장들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던데, 토리노는 평화로움 그 자체. 명품거리 따라서 쭉 올라오니까 또 다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하얀 건물이 토리노 왕궁이에요. 오늘 하루 중 제일 더운 시간대에 저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도시가 있었네요. 여행 제일 초반부에 도시 컨셉으로 넣을 만한 데 중에 제일 괜찮아 보여서 토리노를 선택했는데 잘 고른 것 같네요. 확실히 하루 자연 보고 하루 도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매일이 새롭네. 더워. 야, 여기 교환학생으로 오고 싶다. 이 양반들은 더운데 서서 뭐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기차 내려가지고 올라오면서 아침 먹고 여기 까를로 광장 이쪽으로 가서 여기 토리노 왕궁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뾰족한 탑 같은 게 몰레 안토넬리아나라는 건물인데 저거예요. 야, 멋있다. 꼭대기에 별 달려있어. 이 건물은 원래 유대교 회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건물인데 현재는 국립영화박물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탑 꼭대기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저는 박물관 말고 엘리베이터만 올라가는 티켓을 예매했어요. 나 이탈리아에서 이런 현대적인 엘리베이터 이번 여행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숙소 엘리베이터를 보여드렸나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영화박물관인가 보네요. 와, 신기하다. 이런 엘리베이터 처음 봐. 그냥 공중부양하는 것 같아요. 아, 됐어. 저기가 전망대인가 봐요. 오 마이 갓. 오. 야, 진짜 멋있다. 저쪽에 기차역 있네요. 토리노는 지붕이 싹 다 붉은색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산들이 보이는데 저긴 알프스입니다. 피에몬테주가 알프스 산맥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도심지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들이 알프스의 서쪽 끝에 있는 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들이 되게 돌아다니네요. 뭔 까마귀도 아니고 왜 이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걸까요? 이쪽은 동쪽 뷰입니다. 똑같이 붉은색 지붕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네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알프스에 비하면 소박한 뒷동산 있고요. 저기 산 위에 성당 같은 거나 있는데 수페르가 성당이라고, 원래 처음에 가려다가 너무 멀기도 하고 토리노 시내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스킵한 장소가 있어요. 똑바로 안 서 있어가지고 정남쪽, 정동쪽 이렇게 안 가리키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은 프랑스 방면입니다. 알프스 쪽이 확실히 멋있네요. 자, 여기는 비토리오 베네토 광장입니다. 아까 전망대 위에서 봤던 방향 중에 강변 쪽으로 쭉 걸어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시원한 광장이네요. 토리노 광장들은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드라큘라 마냥 무조건 이 그늘로만 다니고 있는데, 아, 잠깐만, 차 온다. 아! 아! 차도였구나. 다시 들어가. 절대 햇빛으로 나가지 마. 절대.
시차 적응 이슈로 어제 2시간밖에 안 잤는데 벌써 체력이 오링난 것 같아요. 평소에 100으로 시작하면 오늘 한 30으로 시작한 느낌? 저기 다리 진짜 예쁘다. 어쨌든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도핑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몬스터 사자로 슈퍼마켓 가는 중. 밀라노 시내 관광하는 거였으면은 숙소 가서 쉬다 나오면 되는데 근교 도시로 다니다 보니까 쉴만한 공간이 없는 거는 조금 불편하네요. 힘내서 다녀야지. 화이팅! 비토리오 베네토 광장 끝으로 오면 나오는 이 강이 이탈리아 북부를 가로지르는 포강입니다. 포강.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마구 드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리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다리였나? 폰테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원. 어딜 가나 그 사람 이름이 붙어있네. 지금까지 이쪽 동네 쭉 돌아봤으니까 그 다리 건너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성당인 것 같은데 로마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의 성당이 떡하니 가운데 있네요. 까르푸 익스프레스. 과연 에어컨? 에어컨? 그래도 실내라 시원하다. 여기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야, 와인이 한 병에 3.7유로. 시칠리아 와인이네.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여기 3.4유로. 여기 1.7유로? What? 말이 되나요? 1.7유로면 2,000원인데? 몬스터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여기 있을까요? 냉장고에 안 넣어두고. 굉장히 미지근할 것 같은데요. 과일 꺼내는 척 냉기 한번 쓱 맡아주고 시원해.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맛있겠다. 다치지마. 몬스터랑 공원에서 점심 싸먹을 샌드위치 재료들 샀습니다. 과일도 샀고. 이거 처음 보는 차인데 무슨 마크죠? 아시는 분 있나요? 되게 조그만데 예쁘게 생겼네요. 이 강 건너에도 빌라 하나 있어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르막길로 한참 올라왔어요. 오른쪽으로 5분만 돌아가면 된다 했는데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는데 음식이 안 된대요. 입장료도 있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차 타고 오네요. 빌라 델라 레지나라는 곳이고 요 건물이에요. 여기서 토리노 시내가 잘 내려다 보인다고 해서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입구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삥 들어서 더 올라가야 돼요. 외관만 보고 다른 공원 가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요 앞쪽 해서가 공원이고요. 저기 밭도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장소예요. 땀으로 샤워했어. 내려갑시다. 나 오늘 얼마나 걸었지? 벌써 8.3km? 12시인데 아까 까라푸에서 산 음식들입니다. 산딸기, 빵, 프로슈토, 연어, 몬스터. 이거 씻어올걸. 이거 더럽진 않네. 못 먹어. 연어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뜯을 방법이 없어요. 이빨로 뜯기 성공. 토리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누가 말 시키면 중국말 해야겠다. 클리어. 이제 디저트인 산딸기. 아까 물 나오는 데서 씻어서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짠. 새콤하네요. 디저트까지 토탈 6유로짜리 식사. 만족.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요. 여기 담배 가게. 이탈리아는 지하철 말고도 담배 가게에서도 교통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2유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iao. 버스 티켓 uno. Ciao. Ciao. 1,70. Grazie. grazie. 성공. 2유로보다 싸네요. 1.8유로. 요겁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는 90분인가? 60분 동안 버스랑 트램은 무제한으로 갈아탈 수 있고 지하철은 딱 한 번만 탈 수 있대요. 트램 타고 아까 지나쳐왔던 토리노 왕궁 가보겠습니다. 제일 더워지기만을 기다렸다. 16번 트램. 그냥 카드처럼 찍으면 게시되는 건가 봐요. 희한하네. 트램 안이 너무 더운 거 아닌가? 완전 찜통인데. 왕궁이네요. 바로 안 들어가고 아까 저 광장에서 봤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쪽 가서 한 번 더 보고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 멋지지 않나요? 이 왕궁은 17세기에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만든 왕궁이랍니다. 당시 왕이었던 비토리오 아메데오 1세가 프랑스 공주랑 결혼했는데 이제 프랑스의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생활하던 공주가 토리노로 오게 됐으니까 사보이 가문 쪽에서 귀한 분이 오셨으니 왕궁을 지어야겠다 해서 지은 왕궁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이다. 에어컨. 시원해. 여기 앉아있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이 티켓인데요, 저는 3유로에 구입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16유로인데 25살이야 3유로만 내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혜택은 EU, 그러니까 유럽 시민들한테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 여권 검사도 안 하고 23살이라니까 만 나이로 바로 할인된 가격으로 주네요. 웅장한데. 토리노를 지배한 가문은 사보이 가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프랑스 샹베리, 스위스 제네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귀족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방 귀족 정도로 지내다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작 지위를 받았는데, 공작이면은 귀족 지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이 공작 지위를 받으면 다스리고 있는 땅이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그냥 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보이 공국이 출발했는데 이제 자리 잡은 곳이 프랑스 땅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토리노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없이 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딱 센터에 있네요. 엠마누엘레 필리베르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토 중에 현재 이탈리아 땅인 피에몬테의 토리노, 당시엔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근데 마침 한참 천도를 진행해서 토리노를 일구던 당시에 사코 디 로마라고 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그동안 탄압받던 개신교 세력이 가톨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를 탈탈 터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로마가 완전히 개박살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 사코디 로마를 계기로 로마에 있던 예술가나 건축가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 토리노의 사보이 공국인데요.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토리노는 소위 바로크 스타일로 도시가 구축되게 됩니다. 제가 건축 양식 같은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바로크라고 하면은 화려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바로크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막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리노에 자리 잡은 사보이 공국은 당시 큰 전쟁 중에 하나였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면 당연히 보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사보이 공국이 먹게 됩니다. 시칠리아 자체가 섬이 굉장히 크고 전력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보이 공국보다 센 오스트리아 왕국 합스부르크인가? 걔네가 아마 다스리고 있을 텐데 오스트리아에서 압박을 가해서 지들이 가지고 있던 사르데니아라는 섬이랑 사보이 공국이 가지고 있던 시칠리아랑 바꾸게 돼요. 그렇게 토리노를 중심으로 하는 피에몬테 지역과 사르데니아, 크게 두 영토를 가지게 된 사보이 공국은 이름을 사르데니아 피에몬테 왕국으로 바꿉니다. 사보이 가문이 토리노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이 정도이고, 이후 이 가문에서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와 피자의 이름으로 유명한 마르게리타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 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발전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각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기 저 가운데 서 있는 엠마누엘레 필리베르토, 아까 처음 토리노 도착해서 갔던 카렐로 광장에 있던 그 청동상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도 엠마누엘레 필리베르토였죠. 큰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안에 구경해 보겠습니다. 기차에서 공부한 겁니다. 티켓 내고 돌아왔습니다. 잡한 게 없나? 목말랐다. 하지만 전
프로니까. 오늘 여기 뭐 누구 공연한다고 하던데 그 여기서 하나 보네요. 피아노 치는 분이 와서 공연하나 봐요. 뭐 2층 어디서 한다고 그랬는데 빨라죠. 가볼까요? 야, 카페트 냄새 좋네요. 4년 전에 갔던 베르사유 궁전이랑 비엔나에 있는 합스부르크의 쇤브른 궁전, 그만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역시 왕궁답게 간지 작살나네요. 딱 봐도 뭔가 왕이 똥손 잡을 것 같은 방이네요. 그걸 일일이 읽어보긴 너무 빡센 것 같고, 방마다 샹들리에를 아주 기깔나게 해놨네. 그리고 하나에 얼마 하려나? 차이니스 프라이빗 룸. 18세기면은 동서양의 교류가 생겼을 테니까 이 사람들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신기했겠죠? 동양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렇게 동양풍으로 장식해놓은 방이네요. 새 그림을 많이 그려놨네. 오, 이야, 이거 뭐야? 여기야 뭐 몇천 년 동안 계속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얘네도 얼마나 싸우댔으면 뻔하죠. 전시를 맛있게 해놨네.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칼들 같아. 총도 있고. 이야, 사슬 갑옷 진짜 개 무겁겠다. 이거 입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 진짜 죽습니다. 이때는 에어컨이고 나발이고 선풍기도 없었을 텐데 여기를 3유로밖에 안 주고 보다니 개이득. 이게 뭐야? 일본인데 이건? 일본이랑도 사온 거야? 브렉퍼스트 룸. 아침 한번 먹는데 유나는 그냥 어? 야, 여기는 저건가 보다. 밥 먹는데 디너룸인가 보다. 디너룸. 다이닝룸. 포크랑 칼은 은으로 된 거겠죠? 이런 데 모여서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요? 난 유럽 여행 와서 밥 먹는 거는, 아니면 커피 먹는 거는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게 제일 좋던데. 파라솔에 딱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차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필리베르토가 토리노로 넘어와서 자리 잡은 딱 그 시기 정도의 내용인데, 이 왕궁은 그 이후에 지어져서 그런지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싹 설명해 놓길 잘했다. 이제 끝나온 것 같네. 물 좀 마셔야겠다. 아는 사람 나왔다. 필리베르토. 실제로 저렇게 생겼을라나? 이건 뭐야? 알타르. 알타르면 제단 아닌가? 아, 목말라 뒤지겠는데 존나 기네. 그냥 쌩갈 수도 없고. 여기 사보이 가문의 갤러리라고 합니다. 주요 인물들 뭐 저런 식으로. 여기 좀 시원한데요? 내부 관람 다 보고 사실 좀 스킵했지만 가든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기념품 샵인 것 같은데 마실 거를 팔겠다. 너무 목마른 나머지 거대한 걸로 사버렸습니다. 저 계산해주는 아저씨가 자꾸 저한테 프랑스 말 하던데 멜시 이러던데요. 여기가 프랑스랑 가까운 쪽이라 그런지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그늘에 앉아가지고 좀 쉬겠습니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탔나요? 내일부터 선크림을 들고 다녀야겠어. 세수하면 다 날아가니까. 물 마시고 좀 쉬고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 짰던 계획에서는 시작이 밀라노 공항으로 들어와서 바로 토리노로 간 다음에 토리노에서 3박 4일 하는 거였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저 외곽에 있는 스페르가 성당이나 유벤투스 경기장 이런 데까지 다 가보겠지만 그건 좀 길 것 같고요. 토리노에서 숙박을 해버리면은 주변에 다른 근교, 어제 갔던 코모나 내일 가는 파르마 같은데 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밀라노에 4박 동안 거점을 잡고 토리노는 당일치기로 핵심만 다니는 걸로 타협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시 반? 한 3시? 거의 3시쯤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밀라노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거든요. 근데 기차를 5시 반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당일 끊으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미리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더 있고 싶은데 강제로 빨리 가는 것보단 뭐 어디선가 죽치고 있는 게 나으니까 늦은 시간에 예약했는데, 이집트 박물관이라고 미라 같은 거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이집트 박물관인데, 일단 좀만 쉬고, 이게 아직 시차 적응도 다 못했고 소위 여행 다니는 템포에 맞는 체력이 아직 폼이 안 올라와서 초반에 좀 힘들거든요. 한 4일? 내일 모레쯤 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좌우지가 오늘은 좀 힘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래도 멋진 장면, 재밌는 장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나름 공부도 해서 설명도 하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나이키 매장 들어왔는데 드디어 시원한 장소 발견. 오늘 하루 종일 중에 에어컨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열심히 구경하는 척 하면서 시원한 바람 실컷 쐬러 나가야겠다. 할만한 건 없을라나? 에어포스가 120유로면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한국 나이키가 더 가성비 좋은데. 이건 좀 이쁘네. 피알레티 모카포트 브랜드인데요. 자, 이번에 꼭 사갈 기념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사면은 집만 드는 거니까 나중에 살 거지만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몇 인용 순서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작은 거 살 것 같아요. 1, 2인용. 원두도 많이 사고.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박물관이네요. 되게 크다. 건물 멋있게 생겼네. 토리노는 유독 빨간 벽돌 건물이 많네요. 지붕만 빨간 게 아니라 밝은색 벽에 빨간 지붕 아니면 빨간 벽돌에 빨간 지붕. 이것이 토리노의 컨셉. 박물관도 들어왔어요. 여기도 15유로 정도? 20유로인가? 정가가 그런데 3유로만 냈어요. 여기는 나이가 아니라 스튜던트면은 할인해 주는데, 저는 그 스튜던트가 EU에 속한 대학 다니는 거 말하는 줄 알고 국제 학생증은 이번에 안 만들어 와서 그냥 정가 낼 생각하고 있었는데, 티켓 발매해주는 직원이 계속 스튜던트냐? 제가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 근데 제가 없다, 여권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갖고 보여줘라. 보여만 주면 할인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뭘 보여줬냐면 이거 저희 학교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캡처해가지고 파파고로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호쾌하게 펄펙트 하면서 3유로만 받고 티켓 줬습니다. 오늘 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아까 등산하면서 고생한 게 이런 식으로 보상받는 것 같아요. 토리노 왕궁에서 박물관 느낌의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진짜 멋있는 거 위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구조입니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봐야 제일 멋있는 메인 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기차 시간까지 1시간 반 좀 넘게 있으니까 열심히 구경해야겠다. 나일강이다. 프리 다이나스틱 퍼리어드. 왕조가 제대로 들어서기 전에 유물들인 것 같아요. 파라오가 등장하기 전인가 그러면? BC 3900, 기원전 4000년 전. 이집트가 지리긴 하는구나. 올드 킹덤이 기원전 2500년부터 2118년. 미들 킹덤. 뉴 킹덤이 기원전 1000년. 레이트 퍼리어드 기원전 300년.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 땅으로 넘어가죠. 642년부터는 아랍 역사로 넘어가네요. 유물 겁나 많아서 그냥 쭉 걸어가면서 봐야겠다. 이거 실제 사람이야? 미란가? 설명을 읽어봤는데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젊은 여성분의 시신인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안에 장기가 다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존돼 있었다고 하네요. 이집트가 워낙 건조해서 수분이 싹 날아간 다음에 시신 위로 기름이 싹 덮여가지고 이 정도로 보존됐다고요.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한데? 피부가 남아있네. 멋있다. 일단 안에 시원해서 좋네. 파피루스다, 파피루스. 실제로 처음 보네요.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건가? 써있네. 미라다. 와, 이란 이렇게 생겼구나. 샤케라토라는 음료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칵테일처럼 흔들어서 만드는 커피입니다. 이탈리아 전통 커피 중에 거의 유일하게 거의 몇 안 되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 만드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맛있겠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승연 씨 유튜브에서 봤던 커피인데 여기 마침 있길래 바로 주문했습니다. 카페 샤케라토. 그냥 에스프레소가 1.3유로고 이게 3.5유로거든요 생각에 2.3유로는 아까 보셨겠지만 그거 좆빠지게 흔드는 비용이 아닌가. 와, 여기 마침 옆에 에어컨도 있네. 좋다잉. 밖에도 보이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보겠습니다. 저기 기념품 샵인 것 같은데
마그넷 하나 사야겠다. 오늘 입장료로 거의 25유로 가까이 굳어가지고 예산에 상당한 여유가 생겼네요. 충격적인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생각하고 넘겼는데 달콤한 맛도 나면서 에스프레소 향도 나면서 충격받았어요. 진짜 맛있다. 미라 포장할 때 같이 넣어주는 건가? 쇳동굴이다. 이집트의 상징 같은 곤충. 코스모고니가 무슨 뜻이지? 신을 말하는 건가? 아누비스, 호루스, 이모탭. 뭔가 들어본 이름의 친구들도 있네요. 그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팔콘이면 비둘기, 물고기. 지역별로 출연하는 동물들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동물 미라도 지역별로 다양한가 보네요. 갤러리 오킹. 와. 여기가 메인이구나. 와, 사이즈 지린데? 특히 가운데 있는 저거. The Eye of the Sun. 라이눈 뭐 그런 건가 봐요. 무서운데? 진짜 신 같아. 아, 실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구나. 발굴 당시에 이랬던 건가 봐요. 뭔가 언캐니 밸리? 깨름칙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폐장하면은 이 새끼들 움직일 것 같아. 도망가야겠다. 이 친구가 대장인가 보네. 재밌어. 들어오길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토리노 왕궁 안에보다 여기가 훨씬 재밌었어요. 기념품샵 가서 마그넷 하나 샀습니다. 오늘 토리노 당일치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9시간 동안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녔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장소에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